공상과학 영화 속에서나 보던 그 하늘을 나는 택시가 정말 현실이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꿈을 현실로 만들려고 정말 많은 기업들이 뛰어들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주목할 이름은 바로 아처 에비에이션입니다. 네, 아처. 전기 수직 이착륙 항공기, 우리가 이제 흔히 eVTOL이라고 부르는 기술로 도심 항공교통의 판을 바꾸려는 아주 야심찬 스타트업이죠. 이미 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8조 원이 넘는 규모의 선주문을 확보했고요. 8조 원이요? 네, 거기다 자동차 거인 스텔란티스나 유나이티드 항공 같은 정말 쟁쟁한 기업들하고도 손을 잡았습니다. 바로 그 점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아니 8조 원어치 주문을 받아놓고 대기업들이 뒤를 봐주고 있는데 정작 올해 주가는 22%나 하락해서 10달러 선이 무너졌단 말이죠. 그렇죠. 언뜻 보면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상황 같아요. 이게 뭐 신박한 위험 신호일까요? 아니면 오히려 남들이 못 보는 기회를 잡을 타이밍인 걸까요? 오늘 저희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아처가 가진 기술의 실체는 뭔지, 또 그들이 꿈꾸는 사업 모델은 과연 실현 가능한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장벽의 정체는 무엇인지 하나씩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보죠. 아처 에비에이션, 도대체 뭘 만드는 회사고 그들이 그리는 미래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가요? 아처의 모든 계획은요, 미드나이트라는 이름의 항공기, 바로 이 한 대로 모아집니다. 아, 미드나이트? 네, 조종사 1명에 승객 4명, 그러니까 총 5명이 탈 수 있고요. 한 번 충전하면 최대 100마일, 약 160km를 비행할 수 있게 설계됐습니다. 4인승 전기 비행기. 솔직히 그것만 들으면 그냥 좀 뭐랄까 멋진 개인용 비행기? 그런 느낌도 드는데요. 우리가 아는 헬리콥터랑 비교했을 때 이게 왜 혁신이라고 불리는 거죠?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핵심은 바로 작동 방식에 있거든요. 이 미드나이트에는 총 12개의 프로펠러가 달려 있는데 이 중에서 앞쪽 6개가 비행 중에 각도를 바꿀 수 있어요. 각도를요? 네, 이걸 틸트 로터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틸트 로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움직인다는 건가요? 이력할 때는 프로펠러가 전부 하늘을 향해서 헬리콥터처럼 수직으로 조용히 떠오르고요. 그리고 일정 고도에 올라가면 앞쪽 프로펠러 6개가 앞으로 90도 딱 기울어져서 비행기처럼 수평으로 빠르게 날아가는 거죠. 아, 수직 이착륙의 편리함이랑 비행기의 효율성을 합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드론처럼 제자리에서 쑥 올라갔다가 하늘에서는 비행기처럼 앞으로 쭉 나아가는군요. 맞습니다. 이야, 헬리콥터의 가장 큰 장점과 비행기의 가장 큰 장점을 합쳐놓은 셈이네요. 무엇보다 소음이 적다는 게 정말 결정적이겠어요. 사실 헬리콥터가 도심에서 잘 안 쓰이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그 엄청난 소음이었으니까요. 정확합니다. 아처 쪽 주장에 따르면요. 미드나이트가 2000피트 상공을 날 때 지상에서 들리는 소음이 약 45데시벨 수준이라고 해요. 45데시벨이요? 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조용한 도서관의 소음 수준하고 비슷합니다. 도서관이요? 네, 헬리콥터가 내는 그 굉음과는 뭐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조용한 거죠. 도심 운행의 가장 큰 걸림돌 하나를 기술적으로 해결한 겁니다. 와, 도서관 수준이라니. 그건 정말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 조용하고 효율적인 비행기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려는 건가요? 크게 보면 두 갈래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에어택시 서비스를 직접 운영하는 거예요. 에어택시. 네, 예를 들어서 뉴욕 JFK 공항에서 맨해튼 도심까지 지상교통으로는 1시간 넘게 걸리잖아요. 훨씬 더 걸리죠. 그 거리를 10분 만에 주파하는 거죠. 지상의 교통체증을 완전히 무시하는 새로운 이동수단을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갈래는 뭔가요? 직접 서비스하는 것 말고 다른 모델도 있군요. 네, 바로 항공기 자체를 판매하는 사업입니다. 이미 파트너십을 맺은 유나이티드 항공 같은 대형 항공사에 팔아서 그들의 노선에 투입하게 하거나 아니면 정부나 군용으로 판매하는 모델이죠. 미 공군하고는 이미 1억 4,20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아, 이건 사업 모델을 다각화해서 한쪽에만 의존하지 않으려는 아주 중요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업 모델을 다각화한다는 건 결국 리스크를 분산하려는 거겠네요. 그렇다면 지리적인 리스크,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만 의존하지 않으려는 계획도 당연히 있겠군요. 물론입니다. 미국 말고도 아랍에미리트, 인도, 그리고 한국에서도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한국도요? 네, 처음부터 글로벌 시장을 염두에 두고 판을 짜고 있는 거죠. 특히 아랍에미리트나 인도 같은 곳을 주목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여기에는 아주 전략적인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이들 국가는 극심한 도시교통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 의지가 아주 강한 반면에 기존 항공 인프라는 미국만큼 촘촘하지가 않아요. 아, 그렇군요. 즉, 규제 환경이 오히려 미국보다 더 유연하고 빠르게 열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는 거죠. 일종의 규제 테스트베드로서의 역할도 기대하는 겁니다. 기존 시스템을 바꾸는 것보다 아예 없는 곳에 새로운 시스템을 까는 게 더 쉬울 수 있다는 일종의 리프로그 전략이군요. 똑똑한데요. 자, 그럼 이야기를 다시 처음으로 돌려보죠. 이렇게 멋진 기술, 구체적인 사업 모델, 든든한 파트너들, 영리한 해외 진출 계획까지 퍼즐 조각들이 완벽하게 맞춰지는 느낌인데 도대체 왜 주가는 힘을 못 쓰는 걸까요? 바로 그 모든 멋진 계획들 앞에 보이지 않는 벽이 하나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벽이요? 바로 미국의 연방항공청 FAA의 인증이라는 벽이죠. 아무리 완벽한 비행기를 만들어도 이 FAA의 허가 없이는 단 한 명의 유료 승객을 태울 수 없고요. 단 한 대의 비행기도 상업적으로 팔 수가 없습니다. 아, 역시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관료주의군요. 이건 뭐 스타트업의 영원한 숙명 같네요. 아처가 넘어야 할 FAA의 벽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가요? 현재 아처 앞에는 두 개의 거대한 산이 남아 있습니다. 첫째는 운항증명이라는 거고요. 운항증명. 이건 유료 승객을 태우고 상업적으로 에어택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일종의 자격증 같은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생산증명인데요. 이건 미드나이트 항공기를 공장에서 일관된 품질로 대량 생산해도 좋다는 허가입니다. 들어보니까 둘 다 사업을 시작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네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비행기를 만들 수 있다는 생산증명이 먼저고 그걸로 운행하는 운행증명이 나중일 것 같은데 어느 쪽이 더 어려운 관문입니까? 둘 다 극도로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절차입니다만 굳이 따지자면 생산증명이 더 복잡하고 까다로울 수 있어요. 수백, 수천 개의 부품이 들어가는 항공기를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똑같이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증명해야 하니까요. 와, 바로 이 지점에서 스텔란티스와의 파트너십이 빛을 발하는 겁니다. 그냥 돈만 대주는 관계가 아니었군요. 전혀 아니죠. 스텔란티스는 지난 수십 년간 전 세계에서 항공기를 대량 생산해온 노하우, 그야말로 대량 생산 DNA를 가진 회사입니다. 아처가 이 생산 증명을 통과하고 연간 수천 대의 항공기를 찍어내려면 바로 이 DNA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이건 돈으로 살 수 없는 핵심 자산이에요. 그렇군요. 스텔란티스는 생산증명을 위한 열쇠, 유나이티드 항공은 운항증명 이후의 첫 번째 대형 고객, 각자의 역할이 명확하게 있었네요. 그런데 이런 준비에도 불구하고 인증이 늦어지는 건가요? 혹시 아처만 유독 뒤처지고 있는 상황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아직 어떤 eVTOL 기업도 이 두 가지 최종 인증을 모두 통과한 곳은 없어요. 아직은 아무도 없군요. 네, 시장 자체가 이제 막 열리는 단계니까요. 하지만 투자자들이 불안해하는 건 가장 강력한 경쟁사인 조비 에비에이션이 이 인증 레이스에서 미세하게나마 아처보다 앞서 나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입니다. 이 이야기에도 라이벌이 등장하는군요. 100m 달리기에서 경쟁자가 한 반발짝 먼저 스타트를 끄는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겠네요. 이런 신생 시장에서는 최초라는 타이틀이 주는 상징성이 어마어마할 텐데요. 맞습니다. 기술의 우위와는 별개로 최초로 FAA 인증을 받은 eVTOL 기업이라는 타이틀을 누가 가져가느냐가 초기 시장의 투자 심리하고 주도권 싸움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겁니다. 이 불안을 간전시킬 만한 변수는 없을까요? 계속 FAA의 결정만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한 가지 희망적인 움직임이 있습니다. 지난 9월에 FAA가 직접 eVTOL 통합 시범 프로그램이라는 걸 시작했어요. 이건 규제기관이 이제 팔을 걷어붙이고 좋다. 이 새로운 비행기를 어떻게 우리 항공 시스템에 안전하게 편입시킬지 함께 길을 찾아보자고 나선 겁니다. FAA가 이 산업의 속도를 따라잡기 위해 직접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신호군요. 네. 이 프로그램이 아처의 인증 절차를 얼마나 단축시켜줄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만약 이게 기폭제가 돼서 인증 절차의 속도가 붙는다면 지금 시장에 느끼는 불확실성은 순식간에 기회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죠. 현재 낮은 주가가 오히려 절호의 매수 기회였다고 평가받게 될 수도 있는 거죠. 모든 것이 인증 속도에 달려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상황이 사업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 술자를 통해 좀 더 냉정하게 들여다보죠. 인증이 지연된다는 건 결국 시간과의 싸움이고 시간은 곧 돈 문제로 직결될 텐데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아처는 아직 매출이 단 1달러도 발생하지 않는 이른바 사전 수익 단계의 기업입니다. 사전 수익. 네, 멋진 비행기를 개발하고 있지만 아직 그걸로 돈을 벌기 시작하지는 못했다는 뜻이죠. 그럼 지금 회사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거죠? 전부 투자금으로 버티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약 16억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원이 넘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요. 굉장히 든든한 실탄처럼 보이죠? 2조 원이면 꽤 많은데요? 하지만 동시에 연간 4억 달러, 약 5,500억 원에 달하는 돈을 연구개발과 운영비 등으로 소진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계산이 너무 간단해서 오히려 소름이 돋는데요. 16억 달러를 매년 4억 달러씩 쓴다면 산술적으로는 딱 4년 뒤면 자금이 바닥난다는 거잖아요. 네, 이건 그냥 시간과의 싸움이 아니라 말 그대로 카운트다운인데요. 네, 그야말로 시계가 똑딱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일부 분석가들은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가정하에 2027년쯤에는 약 3억 600만 달러의 첫 매출이 발생할 거라고 예측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예측의 가장 중요한 대전제는 2027년까지 FAA 인증을 받고 사업을 본격화했을 경우라는 거겠죠? 맞습니다. 만약 인증이 1년, 2년 더 늦어진다면 그 예측은 그냥 종이 조각이 되는 거고요. 바로 그 점이 이 투자의 핵심 딜레마입니다. 모든 길이 FAA 인증이라는 단 하나의 관문으로 통하는 구조예요. 이 관문만 통과하면 수억 달러의 매출이 눈앞에 펼쳐지지만 통과하지 못하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막대한 돈을 계속 태워야만 하는 거죠. 시간과 돈의 싸움에서 아처가 이길 수 있느냐? 이것이 투자자들이 던지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군요. 이야기를 종합해보니 정말 양극단의 그림이 동시에 그려지네요. 한쪽에는 인류의 이동 방식을 바꿀 미래형 운송수단, 8조 원의 선주문, 스텔란티스와 유나이티드라는 거물급 파트너라는 눈부신 청사진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매출 제로, 매년 5천억 원씩 사라지는 현금, 그리고 경쟁사에 뒤처질지 모른다는 규제의 벽이라는 차가운 현실이 있습니다. 전형적인 고위험 고수익 시나리오의 교과서 같은 사례입니다. 만약 아처가 이 모든 장벽을 뚫고 상업화에 성공한다면 도심항공교통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 선구자로 역사에 기록될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지금 10달러도 안 되는 주가는 돌이켜봤을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기회였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시간과 돈의 싸움에서 지거나 치명적인 기술적 결함이 발견되거나 혹은 경쟁사의 원정이 밀려버린다면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 시장을 위해 수조 원을 태워버린 또 하나의 비운의 기술 스타트업 사례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항공기라는 제품은 개발과 인증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패했을 때 타격은 다른 산업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결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대박 아니면 쪽박의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미군요. 맞습니다. 이런 주식은 단기적인 변동성이 상상을 초월할 수밖에 없어요. FAA 인증 관련 긍정적인 소식 하나에 주가가 하루아침에 30% 폭등할 수도 있고 부정적인 루머 하나에 폭락할 수도 있죠. 정말 그렇겠네요. 따라서 만약 투자를 고려한다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비중을 신중하게 조절하고 최소 5년에서 10년 뒤의 미래를 내다보는 아주 긴 호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기적인 등락에 일희일비할 성격의 투자는 절대 아닌 거죠. 오늘 우리는 아처에비에이션이라는 창을 통해 하나의 혁신 기술이 아이디어 단계를 넘어서 현실의 문턱을 넘기까지 얼마나 험난한 과정을 거치는지 생생하게 들여다봤습니다. 시간, 돈, 그리고 규제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벌이는 정말 아슬아슬한 경주네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상상을 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아처나 조비 같은 기업들이 결국 이 경주에서 승리해서 우리가 사는 도시의 하늘을 그들의 비행기가 날아다니게 된다면 우리 삶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뀔까요? 일단 출퇴근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건 당연하겠고요. 단축되는 것 이상의 변화가 올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항공 관제 시스템을 도시상공에 구축해야 할지도 몰라요. 모든 고층 빌딩 옥상에는 충전소와 이착륙장, 즉 버티포트가 들어서는 게 표준이 될 수도 있겠죠. 생각해보니 고민할 문제도 많아지겠네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조용하다고 해도 수백 수천 대의 EVTOL이 끊임없이 머리 위를 날아다닐 때의 도시소음 총량은 어떻게 관리할 건지, 또 상공에서 지상을 내려다보는 비행기로 인한 사생활 침해 문제는 어떻게 막을 것인지, 어쩌면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도시 문제를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기술의 발전이 우리에게 편리함과 함께 던지는 또 다른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